자, 수리 통계 2장 하겠습니다. 동영상 너무 오랜만에 올리네요. 이걸 하려 했는데 자꾸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계속 미뤄졌어요. 그래서 주말에 올린다고 했는데 평일에 올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장은 멀티베리엇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을 하나를 갖고 와서 랜덤 베리어블이 뭐다, 그치? 그런 얘기를 하고 뭐 하나의 분포 그거를 봤는데 이제는 이제 그 랜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조인트한 분포를 보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여러 개가 나오면 조금 혼란스러우니까 2.1절에서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갖고 와가지고 랜덤 벡터라는 걸 만들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는 주제가 distribution of two random variables입니다. 자, 그럼 먼저 정의를 하고 갈게요. 첫 번째 정의는 definition은 랜덤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랜덤 벡터라는 거는 이제 x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x1, x2로 이어져 있는 벡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펑션이야. 펑션인데 어떤 펑션이냐면은 자, x라는 거는 뭐예요? 이 샘플 스페이스 with probability에서 어떤 레인지 스페이스하고 인듀스드 프로버빌리티로 가는 이어주는 그런 매핑인데 여기에서 이거는 이거였죠. 이거는 뭐 우리 저번 시간에 봤었던 이거죠. probability 스페이스였죠.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뭐 그거에 연관된 샘플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에서 정의된 probability set 펑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D라는 건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레인지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레인지 스페이스라는 건 어떤 식이냐면은 써보면은 이렇게 돼요. x1하고 x2가 얘는 이제 유클리디안 이제 2차원 공간인데 뭐냐면은 어떤 샘플 스페이스 엘리멘트 C에 관해서 x1이라는 랜덤배를 넣었을 때 x1이 나오고 x2에 넣었을 때 x2가 나오게 되는 그런 애들 모든 애들이 집합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에는 이 px라는 건데 얘는 인디스드 프로버빌리티겠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샘플 스페이스 D에서 정의된 확률인데 이건 어떻게 정의할지는 곧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여기에 C라는 엘리멘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X1이라는 거를 얘를 뭐 X1으로 옮겨주고 X2라는 거는 얘를 X2로 이제 매핑을 시켜줬다면 그냥 이거를 우리가 벡터로 만든 게 그게 바로 이 벡터가 랜덤 벡터가 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러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D라고 하고 얘는 뭐예요? R2의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두 개에 대해서만 정의를 했지만은 뭐 여러 개도 할 수 있죠. 뭐 x1, n 나오면은 이게 뭐예요? n 차원 벡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2.7장에 가가지고 2.7절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그죠? 이번 2.1에서는 두 가지 랜덤 베리어블을 하는 얘기들이 결국에는 전부 다 n 차원으로 더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걸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인듀스드 프로버빌리티에서 정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그쵸? 이 레인지 스페이스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어떤 셋이 이 레인지 스페이스의 뭐 서브셋이야. 그쵸? 그러면은 요거의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probability of A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자, 그럼 정확히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음, 얘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CDF를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X1하고 X2 각각 둘 다 이제 그게 다 각각의 다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정의를 할 거야. 자, 그 F X1, X2 해다가 게다가 X1, X2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라는 게 이렇게 썼었나? 그치? 땡땡 여기 나왔지? 이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자, 뭔 말이냐면은 얘도 지금 결국에는 이거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셋이죠. 그렇죠? 이것도 샘플 스페이스의 셋이란 말이야. 그럼 두 가지 셋이 교집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얘는 이거죠. 요거. 여기에서 정의된 이 프로버빌리티고 얘는 각각의 샘플 스페이스에 들어간 애들이니까 요거는 이 자체로 well defined 됐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쓰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X2, X2. 자, 이걸로 우리가 뭐예요? 이 인버스 CDF를 우리가 정의를 한 거예요. 이 D에서의.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습관적으로 올려버렸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잠깐만, 이게 왜 안 내려가냐?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잠깐만. 옆에 내가 필기해 놓은 걸 이제 보면서 하는데 원노트로 보는데 가끔씩 이게 좀 느려. 그래서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연습 문제에 나온 내용인데 연습 문제 2.1.3에 나온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probability of 예를 들어서 뭐 x1이라는 게 A1부터 B1까지 있을 확률이랑 x2라는 게 그쵸? 이렇게 있을 확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의 확률이죠. 그쵸? 이게 x1이고 이게 x2고 그쵸? 이게 여기가 A1, B1이라고 하고 여기는 A2, B2라고 하게 되면은 그치? 이렇게 되잖아. 요거의 확률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증명을 더 보여줄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얘를 쪼개 1, B1 뒤에는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X1, A1 뒤에 그대로 나오죠. 그럼 여기 안에도 이게 있잖아. 그럼 여기 안에서 이걸 또 쪼개. 그치? 또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쪼개가지고 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결국 얘는 뭐예요? F B1 B2 빼기 F B1 A2 빼기 F 우리는 A1 B2 플러스 F A1 A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봐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요거의 영역이잖아. 이건 뭐예요? 이 전체 사각형의 영역이고 얘는 뭐냐면은 B1A2니까 뭐예요? 이거의 영역이죠. 요거의 영역. 그러니까 전체 사각형에서 요 놈을 빼고 요 놈을 빼면은 얘가 지금 두 번 빠졌으니까 요거 다시 더해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게 이런 두 구간 카테지언으로 구성되었다면은 그쵸? 얘는 이제 D죠. 이거의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probability를 여기 C에서 induce 할 수 있다. 요 놈에서 induce 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러면 이 probability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봐야겠죠. 자,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랜덤 벡터의 프로바빌리티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 랜덤 벡터도 이게 그 디스크리트 할 수도 있고 컨티뉴어스 있잖아요. 그래서 디스크리트 하는 것부터 보면은 자 디스크리트 이산형 오, 자 이산형 랜덤 벡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D라는 게 아까 보면은 이게 이 레인지 스페이스였잖아요. 그렇죠? 이 레인지 스페이스가 그렇죠? 이게 카운터블 하면 파이나이트 한 거는 당연히 카운터블이고 또 카운터블한 게 뭐가 있었죠? 셀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자연수, 정수, 유리수 이런 게 있었죠. 그쵸? 그 카운터블 하면은 우리가 이산형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산형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probability mass 펑션이 있었죠. 어떤 식이냐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그쵸? 는 probability
x1, x2, x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요것도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이고, 그쵸? 부분 집합이고, 얘고 교집합이 초만 있는 거고, 그치? 요거는 원래 probability measure에 속해 있던 그 원래 probability 스페이스에 있는 probability measure였는데,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쓴 거죠. 이게 PMF를 쓴 거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인트 PMF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요게 어떤 식이 이런 PMF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됐었지. 첫 번째로 뭐였냐면은 논네거티브 해야 했고요. 그쵸? 그쵸? 0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합치면은 1이 되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뭐가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D라는 게 이렇게 공간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뭐 어떤 이제 그 집합이 있을 거 아니야. A라고 할까? 여기에는 그러면 카운터블한 엘리먼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영역이 확률이랑 이 집합의 확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카운터블한 엘리먼트, 각각의 엘리먼트에 부여된 프로버비리티 매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매스의 총합으로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수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B네, B. 이거는 뭐냐면은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원소에 대해서, 그쵸? 뭘 다 더했냐? PMF의 값, probability mass를 다 더한 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라고, 그쵸?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PMF라고 불렀죠. 대표적으로 PMF가 뭐 이런 대표적인 피라미드 매스 펑션이 컨티뉴스 테이블이죠. 왜냐면은 이게 컨티뉴스 테이블이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런 x1, x1, 0, 1, 2, 3, 0, 1, 2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확률을 이렇게 줘줬다고 해보자.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잖아, 그냥. 그치? 왜냐면은 이거 각각이 뭐 예를 들어서 x1 0,0에다가 8분의 1을 주고 0,1에다가 뭐는 뭘 주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게 각각의 그런 엘리먼트에다가 우리가 프로버빌티 매스를 어사인했으니까 이거 함수지, 그치?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뭔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x1, x2 요거의 서포트는 뭐냐면은 이거의 서포트는 뭐겠어요? 그쵸? 이게 0보다 큰 애들이니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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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0하고 딱 해가지고 뭐 2,3, 잠깐만 이게 x1, x2니까 3,2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이게 프로버티 매스 펑션, 그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엘리먼트들의 프로버티 매스를 더하는 건 되니까 이건 간단해. 근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조금 까다롭죠. 까다롭지도 않아. 근데 약간 좀 헷갈려, 문제를 풀 때. 자,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자, 어떻게 하냐? 자, 컨티뉴어스 랜덤 벡터죠. 벡터. 여기서는 벡터야.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원래는 요 CDF가 연속이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속형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는 그리고 프랙티컬리 하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을 제안할 거야. 이 F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F1, 2, X1, X2라는 게 어떤 논네거티브한 펑션이 그런 인테그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애들로 우리가 제안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애들로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CDF를 가진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이게 연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런 애들에 대해서 요 안에 있는 논 네거티브한 펑션 있잖아. 이걸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조인트
그러니까 이게 x1, x2 두 개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인트 PDF라고 부르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포멀하게 쓰면은 조인트 PDF라는 거는 결국에는 연속인 이런 인테그랄로 나타내진 그런 CDF를 x1과 x2에 대해서 각각의 미분을 한 애들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밖에 있는 인테그랄들이 밖으로 이게 인테그랄들이 없어지니까 남아있는 거는 x1, x2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조인트 PDF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CDF에서 미분해가지고 나온 그런 0보다 큰 함수를 우리가 이제 PDF로 하는 거죠. 또 이게 PDF가 되려면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이게 논네거티브 하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당연하죠. 그쵸?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포트를 포함한 그러니까 실수 전체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 전체 영역에서 적분을 해도 서포트가 아닌 부분에서는 이게 그냥 더 0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그냥 이 실수 전체로 이게 하는 건데 그쵸?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는 1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은 그쵸? 이 영역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A라는 영역 이 A라는 영역에서 이 확률 x1, x2라고 치면은 이거의 확률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게 이변수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게 x1, x2라는 좌표평면 위에서 어떤 뭐 커브로 정의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에서 정의된 영역이라는 거는 이 영역 위에서 그 커브까지의 그런 볼륨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부피 그 부피로 우리가 확률을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라는 거는 그쵸?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어, 이게 A 영역이니까 이 영역에서 이 뭐요? 부피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재의 표현을 빌리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어떤 영역의 확률을 얘기한다는 거는 볼륨 under the surface Z는 이런 Z라는 surface 밑에 이 영역 어디에서? over the set A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따치면은 그쵸? 이 볼륨으로 우리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probability A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PDF라는 거, 조인트 PDF라는 거는 그 모든 그쵸? 전 영역에서 저 모든 영역에서의 그런 커브 아래 부피가 1이 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봤고 예제를 한번 풀어보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감을 익혀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 녹화가 잘 되고 있지? 그쵸? 자, 책에 있는 뭐 간단한 예제인데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은 x1이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x2도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만 이게 이 값을 가지고 나머지 애는 0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하고 싶냐면은 이런 걸 구하고 싶다 쳐봐. x1은 0부터 4분의 3까지 있고 x2는 3분의 1부터 2까지 있는 이 영역에서의 우리가 프로버빌리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는 뭐였어요? 이 영역 위에서 이 커브 밑으로 정의된 그런 볼륨을 우리가 적분으로 구하면 되죠. 그럼 한번 써봐. 그러면은 1, 3, 2 일단은
x2부터 그 다음에 x1은 3, 4 해가지고 6x1, x2 제곱 dx2 아니, dx1 dx2가 되잖아. 그치? 그런데 결국에는 뭐 어차피 x2 같은 경우는 1보다 넘어가면은 그쵸? 거기에 있는 영역에 x2라는 게 1보다 넘어가면은 다 PDF 값이 0이니까 이거는 그냥 필요 없고 그냥 이걸로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럼 얘를 그냥 적분하면 돼요. 이 안에 거 먼저 적분하고 밖에 거 먼저 적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면은 그냥 열심히 문제 풀어보고 적분해보면 답이 3분의 8,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그냥 이제 적분 문제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조인트를 봤고 그 다음에는 봐야 될 게 이제 마지널이죠. 마지널을 볼게요. 자,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인데 뭐가 떴다. 삭제하고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은 뭐냐? 자, 우리가 x1하고 x2의 분포만 봤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x1이 분포만 알고 싶은 거야. x1하고 x2의 조인트 분포는 아는데 x1이 분포를 알고 싶은 거야. x1이 분포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봐야겠어? x1이 CDF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가. 그쵸?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는 거야. 이 셋을 한번 관찰해보자. 왜냐면 x1이 CDF를 알면은, 그쵸? 그 다음에 PMF는 그 CDF 차이로 구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거를 미분해가지고, 그쵸? PDF로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얘는 뭐냐면은, 이 셋은 결국에는 내가 이런 셋이랑 똑같죠? 그쵸? 왜냐면 이게 실수잖아. 이게, 그치? 실수 전체잖아. 실수 전체잖아. 얘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쓴 게 이거죠. 이거지.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프로버티 그냥 매력만 구해봐.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놈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게 되는데 이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이게 결국에는 이게 곧 x1일 텐데 이건 뭐랑 같냐면은 x1 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 알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벡터의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x2에 대해서는 우리가 fxx1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원래는 뜻이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는 이거였잖아. 이거였잖아. 이게 원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내용이잖아. 그런데 얘는 곧 뭐와 같냐면은 이 위에 있는 요거 관계 때문에 뭐와 같게 되냐면 얘는 이거와 같은 거야. 그치?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PMF를 모든 W2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전체의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한 거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자 요놈하고 요놈하고 그러면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CDF는 이제 유일하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놈하고 같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조인트 PMF가 있으면은 그 조인트 PMF가 있으면은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X1, W1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뭐 그냥 바꿔 써볼까? 어머나. X1이라는 거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거하고 같은 거지. 조인트 PMF에다가 X2에 대해서 다 서멘션 한 게 결국 마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X1이 분포를 알고 싶다면은 그쵸? 그러면은 그냥 이거잖아.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은 이게 1분의 8이고 다 더하면은 3분의 8이고 다 더하면은 3분의 8이고 그쵸? 다음은 1분의 8이고
그 조인트 PDF 경우도 마찬가지야. PDF라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영역이 주어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X1이고 이게 X2일 텐데, 자, X1에 대해서만 이게 분포를 보고 싶으면은, 그치? X2에서 그냥 다 적분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우리가 거시기 할 경우에도, 컨티뉴스 할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책을 보면은 증명이 돼요. 그냥 결국 결론은 뭐냐면은 1x1이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요거를 조인트 PDF를 X2 축에 걸쳐버려 다 없애버리는 거지. X2, 그러니까 이게 X1과 X2 축이 있으면은, 그쵸?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위에서 이게 막 뭔가 이제 커브가 있을 건데, 그 커브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X2 축이라면은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쫙 적분해가지고 이렇게 딱 합쳐버리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커브에서 하나의 원래 이렇게 라인이 나오겠죠. 그쵸? X1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하는 게 마지노럴 PDF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약간 강의 노트에 있어가지고 써보는데, 뭐 왜 나온지 모르겠어. 교수님이 말을 해가지고 써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알파, 우리가 이제 조인트 PDF가 있으면은 X하고 조인트 CDF가 있으면은 X하고 Y를 모두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뭐 1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게 자체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건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 1이 되니까. 그치? X하고 Y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우리가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는 뭐야? 그냥 Y의 CDF가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자체가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냥 실수 전체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또 반대로 하나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죠? 그쵸? 왜냐면은 이게 지금 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은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그쵸? 뭐 이게 널셋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러면 널셋이 되고 그러면 0이 되겠죠.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고, 그쵸? 예시를 한번 보고 또 expectation MJP 얘기하면 끝나네. 아, 좀 긴 강의가 되겠네요. 자, 긴 영상이 되겠네요.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거 아까 봤던 예시인가? 아닐까? 새로운 예시예요. x1 플러스 x2 라고 되어 있어. 다만 이거는 x1과 x2가 모두 0과 1 사이에 있을 때에만, 그쵸?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0이 되는 그런 우리가 PDF를 보자고. 자, 그럼 첫 번째로 마지노를 구해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fx1이라는 거는 이걸 죠 이 조인트 PDF를 x2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거였죠.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해보면은 x1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근데 x1, x2 뭐 대칭이잖아. 그러면은 x2라는 것도 결국 2분의 1 플러스 x1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에서 x1은 똑같이 0과 1 사이, x2도 0하고 1 사이는 끝난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걸 구해보자고. x1이 2분의 1보다 작은 확률은 뭐야? 그치? 요것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에서 바로 구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는 결국에는 이제, 얘는 뭐냐면은 결국엔 이건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1 플러스 x2 델타 x2 델타 x1 하게 되면은 뭐 그냥 구해가지고 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 3분의 8이 나오는 거지. 그치? 간단해. 자, 근데 조금 까다로운 게 이거예요. 자, 이런 거 좀 까다로워. 자, 이 장에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공부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할 부분은 이런 것들일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원래는 영역이 우리가 부피를 구해야 하는 영역이 이렇게 카테지안 프로덕트로 나타나게 되면 쉽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다르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위에서 정의된 이 위에 있는 볼륨들을 구하는 게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가 할 수는 있긴 있는데 약간 좀 기하학적인 센스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거를 배울 때 이런 거를 할 때 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첫 번째로는 뭐 x1은 그냥 부등식 조건 다 써보고, 그치? 그 다음에 x2라는 거는 이렇게 되잖아. x2라는 거는 x1이 되니까, 그치? 이걸 다 써보고 뭐 인테그랄을 이제 적당히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x2라는 거는 0부터 1 빼기 x1이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델타 x2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1이라는 건 0부터 1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잡는 게 이것만 보고 잡는 게 약간 잘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막 내가 실수해가지고 빼먹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결국에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공간을 되게 복잡하게 주는 거는 2차원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3차원 이상으로 갔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주면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2차원밖에 없으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나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약간 헷갈린단 말이야. 그치?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 제일 안전빵이야. 결국 이게 지금 x1, x2 이렇게 있으니까 보기 쉽게 x2에 대해서 먼저 식을 써보자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1 빼기 x1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게 지금 서포트가 0하고 1 사이에서 이 사각형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죠, 이거. 1 빼기 x1. 이게 뭐예요? x2가 1 빼기 x1이 되는 애들이 모임이 선으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x2가 이 선보다 작으니까 이 아래의 영역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영역을 정의를 할 거냐? 자, 먼저 편한 것부터 먼저 잡아. 주어진 이제 x1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어진 x1에 대해서 말이야. 그치? 얘네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이게 x1이라고 해보자. 얘는 0부터, 이건 0이고 이거는 뭐예요? 1 빼기 x1이잖아. 그러면은 이 fx1, x2란 이 위에서 영역된 커브를 적분을 할 때 먼저 델타 x2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는데, 그쵸? 그 영역이 0에서 1 빼기 x2까지라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게 하나의 x1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뭘 적분을 한 거냐면은, 그쵸? 여기까지, 이거를 우리가 적분을 한 거잖아. 그치? 여기 위에 이 선 위에서 정의된 평면에 우리가 구한 거잖아. 그치? 평면의 뭐 넓이? 이런 걸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x1을 0부터 1까지 쫙 하게 되면 이 평면이 이렇게 쫙 쓰고 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부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0부터 1 되고 이게 델타 x1이 나와. 그쵸?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근데 다만 아까 봤을 때보다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편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답을 구하면 돼요. 답을 구하게 되면은 뭐 이런 게 나와. 그치?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어려워. 이런 테크닉들이.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도 한 문제 더 풀어보고 갈게요. 그 전에 먼저 마지노선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볼 게 익스펙테이션이에요. 자, 익스펙테이션. 거의 다 했어. 익스펙테이션이랑 MGF만 하면 돼. 양이 졸라게 많지, 진짜. 그치? 졸라 많아요, 양이. 수통 뭐는 양이 너무 많아. 자, 익스펙테이션. 근데 또 그럴만한 게, 그쵸? 이게 뭐 되게, 원래 양이 많아. 그냥 칼큘러스잖아, 칼큘러스. 칼큘러스는 원래 양이 되게 많지. 프로버빌리티 칼큘러스인데. 자, G라는 거는 뭐 이런 펑션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별건 아니고, 그렇죠? x1하고 x2 두 개 랜덤 베리어블 받아가지고 하나의 실수가 나오는 거. 근데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y 자체도 랜덤 베리어블이지. 왜? 야, 이게 지금 샘플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그쵸? C라는 게 있으면은 x1 넣어가지고 x1이 나오고 x2 넣어가지고 x2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y로 넣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C라는 게 넣어가지고 다시 C로 이거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랜덤 베리어블이야. 그럼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분포도 구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게 지금 궁금한 거야. 이 랜덤 벡터의 함수인 랜덤 벡터의 일변수 함수가, 그쵸?
이 평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절대값에 씌웠을 때, 그쵸? f12 넣고 x2, x1 한 게 이게 만약에 파이나트하게 되면은, 그쵸? expectation y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일변수 함수일 경우에랑 달라진 점만 있다면은 일변수 함수일 때에는 x1에 대해서만 확률이 정의됐기 때문에 x1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테그를 해줬어요. 근데 이변수 함수, 그러니까 랜덤 벡터일 경우에는 x1하고 x2 모두에 대해서 우리가 PDF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야 된다는 게 차이겠죠. 그쵸? 이 전체 모든 영역에 대해서 뭐 요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요 놈을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요거를 가중치로 한 그런 그냥 평균을 구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랜덤 벡터에서의 평균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 디스크리트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조건이 존재하면은 만족하게 되면은 expectation y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expectation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띠오렘이 있는데 이겁니다. expectation은 리니어하다는 거예요. 는 이거야. 자,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다 쓰진 않을 거야. 근데 이거야. 일단 첫 번째로 보여야 할 게 요게 exist 하는 걸 보여야겠죠. 이게 exist 하는 걸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존재한다고 이게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은 각각 뭐가 존재한다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거겠지. y1이라는 게 지금 y1이 뭐냐? y1은 y2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존재한다는 거는 이게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요게 존재하고, 그쵸? 또 요게 존재를 할 때, 우리가 뭘 이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뭐 x 플러스 y는 이거 우리가 알잖아. 그치?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뭐냐면 얘는 이거겠죠. 그쵸? 이게 각각 다 있으면 여기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존재한다는 것만 보이면은 사실 얘는 그냥 여기서 이 값은 그냥 여기서 절대값을 절대값 없애면 보는데 그냥 이거는 뭐야? K1이나 Y1이나 그쵸? 이게 다 이게 각각 쪼개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뭐 K1 expectation Y1 이걸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뭐 이거는 해가지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증명은 어렵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expectation은 랜덤 벡터에 대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쵸? 리니어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거를 이 평균을 안다면은 우리가 ax 플러스 b 평균을 당연히 알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x1, x2의 평균을 알면은 x1 플러스 x2의 평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볼게요. 또 조금 까다로운 예시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다리에서 fx1, x2라는 거는 뭐야? 8x1, x2 어디에서 대신 영역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정의된 거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게 궁금해. 이게 궁금해요. 근데 이게 리디어 하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은 이것만 이 각각에만 구하면 되지, 그치? 그쵸? 그렇게 되면은 그냥 요거 7배 더하고 5배 더해서 더하면 되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뭐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x1, x2 제곱 뭐 fx1, x2, dx1, x2 이게 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서포트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적분을 어디에서 할지만 신경 써주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가 있죠. 일단 x1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돼. x1이 있고 x2가 있으면은 그쵸? 얘는 뭐냐면은 그거 있죠. 이 영역이겠죠. x1, x2 둘 다 0하고 1 사이에 있지만은 이게 지금 x2가 x1이 되는 건데 이 위에 있으니까 이 영역이겠죠. 그쵸? 이 영역. 이 영역을 한번 우리가 그려봐 주면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여기서 x고 1이고 이거는 지금 뭐 이거 그대로 오고 거기에다가 dx1, dx2 그쵸?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가지고 풀어주면 돼. 그래가지고 풀면은 21분의 8이 나와요. 두 번째로 x2라는 것도 x2라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여기다가 x2만 넣고 x1, x2 넣어가지고 풀면은 뭐가 나냐면은 5분의 4가 나와. 그치? 근데 뭐 얘는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면은 그냥 fx2의 마지노를 구해요. fx2의 마지노라는 건 x1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한 거잖아. 그치? 인테그랄 한 거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 음, 이렇게. 0에서 x2, 8x1, x2, 그쵸? 델타 x1 해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4, x2 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x2라는 거는 0하고 1 사이. 그치? 요걸 가지고 그냥 뭐 구하면 되지. 그치? 똑같이 나와요. 자, 이런 건 몸풀기였고 좀 어려운 거는 이거죠. expectation, x1, x2 이런 걸 구하는 건데 뭐 이것도 아까 배운 걸 그대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지금 0, 1, 2, x2, x1, 8, x1, x2, d, x1 이런 식으로 써보면은 뭐 여기서는 이게 다 약분이 되니까 그치? 이거는 뭐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해가지고는 그러면 2분의 3이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거 자체에 우리가 분포를 구할 수도 있겠죠. 아까도 요거 x2 자체를 분포를 구해가지고 구했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y는 x2분 x1이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한번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지. 그치? 이걸 왜 구하냐면 이걸 구해가지고 이걸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PDF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구해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 이걸 그저 써봐. 이게 지금 이게 x2분의 x1이잖아. 그럼 x2를 오른쪽으로 보내가지고 이게 뭐야? y x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그치? 지금 x2라는 거에는 그냥 0부터 1까지 그대로인데 x1이라는 거는 0부터 y는 x2까지 되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이게 지금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쵸?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얘는 y제곱이 나와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y라는 거는 x2분의 x1이잖아. 그러면은 이 0 조건이 이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x2분의 x1은 0하고 1 사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0하고 1 사이가 되는 거. 그치? 근데 이거는 CDF니까 그냥 뭐 y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낫겠네. 그러면 y가 예를 들어서 뭐 0보다 작아. 그치?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쵸? 여기에서 는 0이 되고. y가 1보다 커. 그렇게 되면은 CDF니까 right continuous 되니까 이렇게 씁시다. 얘는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야? fy를 풀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미분해가지고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fy는 2y가 되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0하고 1 사이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럼 요거 이제 expectation을 그냥 구하면은 그쵸?
expectation y는 똑같이 3분의 2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 예시를 왜 얘기했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 사고, 이 띵킹이 이게 연습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당장 연관된 연습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를 사용하는 연습 문제가 어디 있냐? exercise 2.1.7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막 영역이 이렇게 돼요. 문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영역 위에서 그쵸? 이거를 적분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서 영역을 적분해야 돼. 그치?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이게 지금 요거를 가지고 이건 나중에 내가 풀어줄게. 이건 내가 풀어줄게요. 자, 그 다음 됐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MGF가 나왔어. MGF. 자, MGF 오브 랜덤 벡터. 자, 이거 데피니션이야. 데피니션은 x1, x2 이렇게 있으면은 자, expectation of 자, E에 t1, x1 플러스 t2, x2라는 걸 우리가 뭘로 얘기할 거냐면은 m12, t1, t2. 그러니까 이게 요놈이 MGF를 우리가 이걸로 정의를 할 거예요. 정의했어. 정의야. 근데 이건 조건이 뭐냐면은 if it exists for 이게 t1, h1, t2, h2. 그러니까 뭐냐면은 0 근처에서 t1하고 t2가 0 근처에서 이게 정의될 때 이거를 정의한다는 거야. 얘를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t 이런 식으로 여기서 t라는 거는 t1, t2이고 그쵸? 그 다음에 x라는 게 x1, x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뭐 할 얘기는 뭐 거의 똑같아요. MGF가 x1, x2에 대해서 존재하게 되면은 그거는 유니크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이 MGF에 대응하는 PDF는 유니크하다. 그럼 반대로 쓸 수 있겠죠? PDF가 똑같은 PDF에 대해서는 똑같은 하나의 유일한 MGF가 나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서 이제 유니베리케이트에서 본 유니크네스 오브 MGF인데 그게 뭐야? 다변수 상황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 조인트 MGF를 알면은 우리가 싱글 베리어블 MGF를 쉽게 알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냥 여기다가 T1에다가 0을 넣으면은 T2 자리에 0을 넣으면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뭐였어? 이게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T2를 넣게 되면은 이거는 뭐야? M2, T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인트 MGF를 알면은 그죠? 그냥 MGF를 우리가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풀어보면은 조금 더 까다로운 예시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Y라는 게 우리가 2x, Y가 나오고 이걸 우리가 이걸로 정의를 해. 자, 여기에서 MGF를 한번 구해보는 거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정의대로 그대로 써보면은 이거는 뭐야? T1 X1이죠. 근데 여기는 XY 되어 있니? 플러스 T2Y에다가 FXY DX DY. 네. 얘를 써보면은 그쵸? 이건 지금 영역이 그래서 Y 되고 얘는 익스포넨셜. 이것도 지금 익스포넨셜이고 얘도 익스포넨셜이니까 얘는 그냥 똑같이 쓰면은 빼기 Y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먼저 DX가 나오고 DY가 나오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X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잖아. 그럼 X가 들어있지 않은 얘네들은 밖으로 빼낼 수 있겠죠? 빼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이것만 한번 봅시다. 예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무한대로 하고 되고 t1분의 1 엑스포넨셜 t1x 그리고 0 y가 되고 dy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 다시 쓰게 되면은 t1분의 1 그쵸? 하고 다시 멘셜 t1y 빼기 1 d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스톤 1이 어려운 거야. 사실 개념 자체는 이해를 하면은 막 크게 연습만 하면 되거든. 근데 문제 푸는 게 지랄 맞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막 시험장에서 이거 막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시험장에 이거 쓰고 있어. 그러면 하다가 중간 이게 시기 길어지면은 내가 잘하고 있나 막 헷갈리고 그쵸? 하다가 중간에 뭐 T1을 T2로 잘못 썼다든지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그냥 다 작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이야. 익스포넨셜 함수에. 만약에 익스포넨셜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x라는 거 여기서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여기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얘는 뭐야? 이거 완전히 그냥 발산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치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면은 그쵸? 얘는 0에서까지 무한대 적분했을 때 이 값이 뭐야? 1로 주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지금 요 적분이 요 무한 적분이 그치? 이게 임프로퍼 인테그럴이잖아. 이게 요 정도 있으니까 요게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은 이걸 만족을 해야 돼.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은 요거 자체가 다 음수여야 돼. 요것도 음수여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y라는 거는 우리가 양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t1 플러스 t2라는 거는 1보다 작아야 되고 t2라는 것도 1보다 작아야 돼. 이걸 우리가 어썸션 들어갈 거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무리한 조건이 아니야. 왜냐면 애초에 이거 자체가 t1, h1, t2, h2 이렇게 작은 0보다 가까운 0에 가까운 데에서만 정해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구하게 되면은 막 t1분의 1 막 지랄지랄 나와. 그거를 다 이제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 계산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결국에는 1 빼기 t1 빼기 t2 1 빼기 t2가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m t1 t2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x1, x에 대해서만 MJF를 구하려면 t2 자리에다 0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x2에 대해서만 구하고 싶으면은 t1 자리에다 0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MJF. 끝.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볼 건 다 봤어. 다 봤는데 남아있는 게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구해봐야 되거든. 여기에서 이것도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과제로 하라고 남길게요. 근데 과제를 하고 남길 때 뭐만 하나만 얘기할 거냐면 감마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감마 펑션. 감마 펑션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특별한 경우처럼 얘기를 할게. 감마 펑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dx라는 거는 우리가 z 빼기 1 쾅 팩토리얼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쵸? 만약에 z가 이제 정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팩토리얼이라는 게 정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된 거잖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마 펑션이 등장한 이유는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해서만 정의된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그치 우리가 뭔가 컨티뉴어스하게 조금 인터폴레이트 하고 싶다 그런 느낌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게 정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요게 만족하잖아. 근데 이 자체는 이게 연속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팩토리얼 대해서 막 빵빵빵빵 된 거를 우리가 선으로 쫙 이은 게 감마 펑션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봐봐. 이거는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그냥 이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우리 목적에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뭐 k x dx라는 거는 k 쾅이다 라고 쓸 수 있거든. 왜? k가 0일 때에는 0에서 무한대 exponential 마이너스 x dx라는 거는 뭐예요? 1이죠. 그쵸? 1이야. 자,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0에서 무한대 x 2 마이너스 x dx는 뭐냐면은 그걸 이용해 부분적분이 아니라 그거를 그냥 부분적분 하게 되면은 요거를 u라고 보고 요거를 v 프라임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u하고 마이너스 x exponential 마이너스 x 0에서 무한대가 되고, 그치? 거기에다가 뭐가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여기다가 여기서 x를 조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서 이게 되는 거잖아, 그쵸? 얘를 한번 보자고. 얘를 한번 보자고. 이게 무한대로 갈 때는 자, 얘를 다시 쓰면은 이거 지금 마이너스 x분의 2 마이너스 x잖아, 그치? 이게 x가 뭐 0일 때는 상관없는데 이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게 지금 뭐 이게 궁금한 거잖아. 얘는 뭐냐 같냐면 우리가 로피탈 정리를 이용하면은 한번 조져봐. 그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나오겠죠. 그쵸? 근데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0이 되잖아. 그지? 무한대잖아. 무한대가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다항식 이게 얘는 해봤자 다항식이고 얘는 이제 지수함수잖아. 그러니까 다항식은 뭐 탈수가 올라가봤자 이렇게 증가하는데 지수함수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니까 분모가 익스포넨셜하게 더 빨리 증가하니까 얘는 항상 0이 되는 거야. 이 앞에 뭐 1이 오든 2가 오든 3승이 오든 n승이 오든 미분이 계속 하게 되면은 그쵸? 얘는 0이 되는 거야. 똑같이 이런 식 결국은 이런 꼴로 나타내지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0이고 얘는 뭐예요? 이거 플러스 플러스고 이거 아까 구했지? 1이죠. k가 2일 때는 얘도 똑같이 부분적분 하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건데 그리고 뭐 2y 그래서 마이너스 y dy가 되는 거죠. 얘 보면은 얘도 0이죠.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얘도 플러스 플러스고 얘는 2, 1 2 곱하기 1 그래가지고 k가 3일 때도 똑같아. 해보면은 3, 2, 1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값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얘기죠. 이거 얘 왜 했냐면은 이거 구하려고 했으면은 x, y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결국에는 요놈 때문에 이런 감마 펑션 같은 꼴이 나오거든. 그치? 이런 감마 펑션이 꼴이 나와가지고 이걸 알아야지 이걸 구할 수 있지.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는 숙제야, 숙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거는 마지막으로 할까 말까. 너무 귀찮은데 지금 너무 오래 찍었어. 이거를 풀어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 자, 이것만 할 거야. 자, 엑서사이즈 2.1.7 fxy 이거는 꼭 풀어봐. 힌트만 줄게요. 때 z는 xy고 파라볼로드 z는 뭐냐? 우리건데 첫 번째로 뭐 하냐면 우리가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 구해야 되죠. y z 이거 구해야 되잖아. 그치? 이걸 구해가지고 미분하게 되면은 이게 나오니까 얘를 해보면은 결국엔 이건 뭘 구하는 거냐? 뭘 구하는 거냐면은 x분의 z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z는 지금 그냥 여기서 z는 주어지는 그냥 이거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상수야. 그러면은 x하고 y 해서 1 사이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x분의 z잖아. y는 이 밑에 영역을 구하라는 소리야. 이걸 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방법은 전체 영역에서 이거 영역을 뺄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바로 구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두 번째 방법을 쓴다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 구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영역을 짤 때 이런 식으로 짜. 자, 먼저 주어진 주어진 x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살펴보고 주어진 x에 대해서 y의 공간 y에 대해서 먼저 서메이션 하고 그쵸? 그 다음에 x를 다 서메이션 하는 거지. 그치? 인테그랄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x가 2 사이에 있다면은 y는 어차피 0부터 1 사이니까 그치? 여 영역은 그냥 얘는 그냥 뭐야? 이게 그냥 그 z가 되겠죠. 이 영역이 아니는 이게 왜 z냐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x가 이제
뭐냐 1을 넣게 되면 이게 z가 되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z를 넣게 되면은 1이 되니까 얘는 그냥 z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것만 구하면 되잖아. 그치? 이것만 구하게 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주어진 x에 대해서 y의 요 면적 요 널빤지 영역은 뭐가 되겠어? y를 0부터 어디까지 하냐면은 이거는 x분의 z까지 적분해야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y를 0부터 x분의 z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 x가 z부터 1 사이까지 있으니까 그쵸? 그거 안에 들어가고 요거랑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야. 맞을걸? 맞네. 해가지고 잘 풀어봐. 잘 풀어봐가지고 답이 뭐가 나오냐면은 답은 fz라는 거는 마이너스 로그 z가 나와. z 0, 1. 이게 PDF로 되나요? 돼요. 요거 0에서 1 사이에 적분해봐. 1 되지. 그러면은 임프로퍼 인테그럴이지만 이게 무한대로 가면서 1 되죠. 그쵸? 그래서 해봐. 해보고 여기까지 해보면은 졸라 기능했지. 2.1절에 대해서 얘기할 거 끝났어. 2.1절이 제일 기본이 되니까 양이 좀 많이 긴 것 같아. 그 다음에 2.1절이 좀 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래도 뭐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약간 예제가 까다로워서 예제를 좀 다루는 거 목적으로 중점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익스펙트 나오는데 2.3하고 2.4가 좀 많이 중요해요. 2.3, 4, 5 다 중요해. 둘 다 중요해. 2.3, 4, 5 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랑 콜레이션이랑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6부터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거다. 2.6부터는 다 했던 것들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그냥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거라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여기까지 2.1절 마치겠습니다.